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올 때까지 화면을 수십 번 들여다봤던 저. 그 사람이 내 메시지를 읽었는지, 왜 아직 답이 없는지,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설마 나를 피하는 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별것 아닌 일에도 의미를 붙이고 상대의 사소한 말투 변화에도 불안해집니다. 어제와 오늘의 인사말이 조금만 달라도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 합니다. 그렇게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계의 주인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철창도 없고 간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사실 내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랑하면 붙잡아야 한다고. 진심이라면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단단히 묶어두려 합니다. 그것이 정성이고 사랑의 증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정약용은 젊은 시절 정반대의 태도를 택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아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과거를 준비하며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벗이 있었는데 그 벗에게 너무 기대게 될까 싶어 스스로 만남의 빈도를 줄였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벗이면 더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어째서 일부러 거리를 두느냐고. 정약용은 대답 대신 조용히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훗날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대가 기대를 낳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이 싹튼다고. 고마움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섭섭함이 되며 섭섭함이 결국 미움이 된다고. 사랑이 짐이 되고 정이 상처가 되는 순간은 바로 그 어딘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이 나중에는 무거운 부담이 되고 기꺼이 해주던 것이 어느새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 관계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대개 바로 그곳입니다.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두 사람 모두 상처를 받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흔들리면 더 세게 붙잡으려 합니다. 전화를 더 자주 하고 만남을 더 잡으려 하고 상대의 일정과 행방을 더 궁금해합니다. 왜 연락이 없냐고 묻고 어디 있었는지 캐묻고 나를 아직 좋아하는지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대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납니다. 답장은 더 늦어지고 만남은 더 뜸해지고 표정은 더 굳어집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알처럼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갑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고 힘을 빼고 가만히 두면 오히려 손바닥 위에 고요히 머무는 것. 이것이 모래의 성질이고 또한 사람 마음의 본래 성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밤에 잠들기 전 자꾸 떠오르는 얼굴,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한 사람, 그 사람의 한마디에 기분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관계. 혹시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세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이 물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정약용이 긴 세월에 걸쳐 몸으로 깨달은 관계의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곁에 머문다는 것. 그것이 인연이 지닌 본래의 결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대들은 어쩌면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도 된다는 작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그 인연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압니다.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상대에게 부담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것을. 그런데 마음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이번만은 붙잡고 싶다고. 이 사람만은 놓칠 수 없다고. 논리와 감정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감정에 손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정약용이 처음 벼슬길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임금의 눈에 들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자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극도로 몰아붙였습니다. 잠을 줄이고 일을 더했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총애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기보다는 이것이 언제 사라질까 불안했고, 칭찬을 받아도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만 남았습니다. 훗날 그는 그 시절을 돌아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잃을까 두려워서 올가매려 했던 것이라고. 상대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잃었을 때 느낄래 고통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욕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것과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움켜쥐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안으로는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수시로 확인받으려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나를 좋아해 라고 말해달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싶어 하는 것. 물론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인이 하루에도 여러 번 필요해진다면 그것은 상대의 진심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 불안이 달래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안심시켜줘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상대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흐르지만 두 손을 가만히 모으면 고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붙잡으려 하면 빠져나가고 가만히 두면 스스로 머문다고 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는 것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누르려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빼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힘을 빼면 상대가 떠날 것 같고 떠나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답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답을 얻은 것은 벼슬이 아니라 유배지에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잃을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보였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거치자 비로소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넓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대의 손에는 얼마만큼의 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힘은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그 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일정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햇빛을 두고 경쟁하고 뿌리가 엉켜서 서로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각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도 숲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됩니다. 바람이 불면 각자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이 서로에게 닿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에는 반드시 숨 쉴 틈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각자의 무게를 스스로 지탱하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인연의 숨겨진 구조입니다. 정약용이 개혁을 추진하던 시절 뜻이 맞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분노를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일 만나고 식사를 함께하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니 하며 서로를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하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기대가 커진 만큼 실망도 깊어졌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일부러 만남의 빈도를 줄였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것을 알면서도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훗날 그 결정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각이 닮았다고 늘 붙어 다니면 어느 순간 작은 차이도 큰 배신처럼 느껴진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의 눈금이 높아지고 기대가 높아지면 서운함의 문턱도 낮아진다고. 그래서 아끼는 사이일수록 오히려 거리가 필요하다고.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이라고. 물러섬은 도망이 아니라 더 오래 함께 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그는 또한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계절의 온도와 같다고. 여름이 뜨겁다고 좋은 것이 아니, 관계도 뜨거우면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적당히 선선한 봄바람 같은 사이가 가장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무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뜨겁게 다가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뜨거움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열기가 식으면 관계 자체가 식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선선한 온도를 유지한 관계는 변화의 폭이 작아서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이.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의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 그런 관계가 결국 세월을 버팁니다. 우정도 사랑도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그림자에 눌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 떨어져야 전체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보기 위해 물러서는 것입니다. 놓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의 관계에서 숨이 가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있으면 왠지 지치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하기 때문에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란 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서로가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오래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숨을 참고 달리면 금방 지치지만 숨을 고르며 걸으면 먼 길도 갈 수 있는 것처럼 급하게 안으려 하지 마십시오. 느슨하게 곁에 두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어 줄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도 저녁에는 말없이 떠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다정했던 사람이 오늘은 차갑게 굴기도 하고 평생 함께 하자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왜 가느냐고 묻고 무엇이 문제냐고 따지고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관계는 대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발이 이미 문 밖을 향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기면 마음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정약용이 지방 관찰사로 있을 때 그를 세심히 돕던 아전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일을 처리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말없이 옆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정약용이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서 붙잡아 두라고.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송별원을 준비하고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길게 붙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웅하는 자리에서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한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담담히 전했을 뿐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발길을 돌리지만 정은 그가 머물던 자리에 오래 남는다고. 떠나는 사람을 붙들면 정도 함께 찢어진다고. 보내줄 때 보내야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이 온전히 내 안에 머문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떠나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던 시간에 대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사는 말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그 시간을 정리하고 고마움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떠나는 이에게 매달리는 힘을 다른 곳에 써야 합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조금 나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쪽으로,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좋은 영향을 돌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힘의 방향을 돌릴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붙잡으려 할 때는 무겁고 힘들었던 것이 놓아주면 오히려 담담해집니다. 떠난 사람이 밉지 않게 됩니다. 그리움은 남되 원망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좋은 이별의 모양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물이 흐르듯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때가 되면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임금의 총애, 벗들의 교류,
가족과의 일상 같은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떠났습니다. 그때 그가 배운 것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놓아주고 나니 오히려 마음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 새로운 의미가 자라날 자리. 떠남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채워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 부부, 오래된 친구에게 우리는 종종 함부로 대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사람은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을 거칠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구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쏟아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한 사이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상처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마음 깊은 곳에 남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배 이후에는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가족들 앞에서 불평을 삼갔다고 전해집니다. 어려운 형편을 탓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을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함께 먹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가족 간의 예절까지 흐트러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자 가족에 대한 존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이 깊다고 예를 잃으면 그 정은 곧 상처로 변한다고. 가까울수록 서로를 더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까우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고. 그런데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무례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낯선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말과 행동에는 일정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인연을 오래 지킵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상대에게는 상대의 감정이 있고 상대의 상황이 있고 상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내 감정만 쏟아내는 것은 편함이 아니라 무례입니다. 편함과 무례는 종이 한 장 차이이지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즘 내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밖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밖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짜증을 그 사람에게는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정중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가까울수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익숙할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놓아준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손을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놓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고, 욕심을 놓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며, 기대를 놓는 것은 희망을 잃는 것이라고.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놓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풀릴 때까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그런데 정약용이 말한 놓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놓음을 버림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간직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손에서 떠났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놓음이라고. 정약용이 유배를 갔을 때 그는 벼슬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희망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내려놓는 길을 택했습니다. 벼슬에 대한 꿈은 손에서 내려놓되 공부와 저술, 제자를 가르치는 일은 남겨두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벼슬을 통해 세상에 이바지하려던 뜻을 글과 가르침을 통해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릇에 옮겨 담은 것입니다. 그릇은 달라졌지만 내용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과 일에 대한 욕심을 놓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간직하는 일이라고. 손에서 놓으면 마음에 남는다고. 마음에서 억지로 쥐고 있으면 오히려 흩어진다고. 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손을 펴면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고. 그것이 놓음의 역설이라고. 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펼수록 머무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아는데 그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린다는 말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잊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었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억지로 흔들어 대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두고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인정하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인간적인 것이고 후자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놓음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완전히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결심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더 이상 쥐어짜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부터가 놓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만 연락을 참아보겠다고, 오늘 하루만 상대의 반응에 의미를 붙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다고, 읽고도 답하지 않는 것에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놓았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쥐고 있을 때보다 더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놓음은 끝이 아니라 보존의 다른 이름입니다. 형태가 바뀔 뿐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을 펴면 손바닥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비로소 보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는데도 그냥 떠오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보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포근해집니다. 그 사람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가끔 문득 생각나는 얼굴, 연락은 끊겼지만 잊히지 않는 목소리. 이유 없이 떠오르면 괜히 웃음이 나는 추억. 정약용은 말년의 젊은 날 함께 공부하던 벗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멀리 떨어져 소식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곁에 없으나 내 글 속과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때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꿈꾸던 사람들이라고. 그 인연이 비록 짧았을지라도 그 시간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것은 떠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는 사람과의 만남을 꽃에 비유했습니다. 꽃이 질 때는 슬프지만 그 향기는 마음에 스며 남는다고. 눈앞에서는 사라졌어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피어있다고.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가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것들, 말투 하나, 습관 하나, 생각의 방향 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고 사라져도 그 꽃에서 새로운 씨앗이 나오듯이 인연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끝난 것 같지만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가끔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자주 만날 걸, 마지막에 그 말을 할 걸 하는 후회가 스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아쉬움도 인연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아쉬움이 있고 그 아쉬움이 관계를 더 깊이 기억하게 만든다고. 다 채워진 관계는 오히려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고.
조금 부족했기에, 조금 아쉬웠기에 더 자주 떠올리게 된다고. 그러니 아쉬움을 죄책감으로 바꾸지 말라고. 아쉬움은 그 관계가 내게 중요했다는 증거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삶에는 지나간 인연들이 향기처럼 스며 있습니다. 그대가 쓰는 말투 속에, 그대가 좋아하는 것들 속에, 그대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 속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이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창시절의 친구, 한때 의지했던 선배, 짧게 스쳐갔지만 잊히지 않는 누군가. 고마웠다고, 덕분이었다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대의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지나간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서 떠났지만 삶 안에서는 여전히 함께 걷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세게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오히려 곁에 남는다는 것.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가 필요하고 사랑할수록 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인연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진짜로 도와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반드시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한 사람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준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힘들 때 한마디로 일으켜 세워준 사람, 길을 잃었을 때 묵묵히 곁에 서 있던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알아차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연이었다고 그는 회고합니다. 많이 만나는 것보다 어떤 순간에 함께 했느냐가 관계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평생 인연이란 매일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시로 연락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떠올리면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그 사람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존재.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함께 있을 때도 떨어져 있을 때도 나를 맑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그런 관계가 평생을 가는 인연입니다. 그대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지금 내 주변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무 매달리는 사람과 멀리 있지만 나를 바로 세워주는 사람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구분만으로도 인생의 지도가 달라집니다. 붙잡는 데 쓰던 힘을 줄이고 고마웠던 사람을 기억하는 힘을 조금만 더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관계의 풍경이 바뀝니다. 매달림과 집착으로 지쳤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안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놓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가까이 두려고 애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와 60년의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은 결국 이것 하나였습니다. 함께 있어도 자유롭고 멀리 있어도 따뜻한 관계를 선택하라는 것. 그런 관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인연은 비로소 평생이 됩니다. 손을 펴십시오. 그대의 손바닥 위에 진짜 인연이 보일 것입니다.